돈이 되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돈을 지키는 뉴스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꽤 연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1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을 K주식의 박앤세일로 보고 온 것인가?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일단 K 주식 자체, 그러니까 한국 시장 자체를 산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시장 대표 주식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총 1위, 2위, 3위 종목 매수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조금 팔고 하이닉스는 좀 더 추가적으로 담아가는 그런 양상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코스피 가격 메리트 있다라는 거는 뭐 계속 알려진 내용이긴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감산이 계속 전해 들리고 있습니다. 키옥시아나 미국의 마이크론 다 이제 감산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주가 바닥 시그널이다.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이 매수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비중 확대 고려할 만하다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자, 이제 두 가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살아나는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반도체 진짜 저가 매수 괜찮은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살아나는가? 그거는 만만치는 않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아직까지 이제 지표의 하락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기적인 부분으로서의 지표는 초입을 지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다양한 지표들이 더욱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 나타나고 있는 수출 지표의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어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3분기의 눈높이 자체가 반도체 기업들을 필두로 해서 좀 낮아졌고 일부 섹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견조한 실적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4분기 같은 경우는 빅베스, 즉 이제 여러 가지 충당금을 쌓는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치보다 부진한 실적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시장에 대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유동성까지 더해지면서 우상향하는 시장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거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대외적인 변수 요소라는 것 자체도 미국의 공격적인 인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반적으로 영국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이번 뭐 중국 당대회 얘기를 주셨지만은 앞서서 결국은 이제 중국의 정책적인 변화가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당대회의 표면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수요 부분 쪽으로서의 확대 기대감을 가져가기 어렵다라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러한 매수세를 통해서 결국은 실적의 반전까지 그리고 업황에 대한 완전한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그리고 반도체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조금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외국인의 매수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첫 번째,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한 공급 이슈에 따른 단기적인 매수 효과가 발생된 것은 지난 2018년도, 2019년도의 사이클과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쪽에서 매수가 세게 들어오고 있는 쪽은 2차 전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뭐 섹터별로의 시총 상위를 모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이 믿을 만한 섹터 쪽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을 때는 조금 더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우상향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시장 중소형까지 다 살아나는 건 아직 무리. 그러나 이제 반도체 감산 사이클 말씀을 하실 때 2018년도, 19년도를 말씀 주셨어요. 그때 이제 반도체 감산이라는 키워드로 미리 이제 감산 이후에 시장이 반도체 가격이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 네. 그런 상승세는 이제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 대표 종목인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에 대한 의견 어떠세요? 사실 이제 저희가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이제 IDM이라고 하는 종합 반도체 업체들,
이쪽에 대한 감산이 나오게 되면은요, 약간의 투자 포인트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사실 어제 미국 시장 반등세가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쉬웠던 점은 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부진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지수 좋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결국은 이제 어제 나스닥 지수의 반등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정말 많이 빠졌었던 GPU라든지 이러한 섹터들의 반등세가 좋았었던 거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축소 우려감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재고 소진은 착착 나타나겠지만은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물량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주요 종합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마이크론이 밝혔지만은 내년도에 캐펙스 투자를 올해 대비해서는 30%가량, 기존 대비해서는 30%가량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네. 그리고 키옥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웨이퍼 기준 30% 정도의 물량을 감산한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소재 부품 업체들에 대한 눈높이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이슈죠. 예.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 I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업황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거기에 더해서 제품 가격에 대한 하락의 그 폭 자체가 조금은 적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소부장 관련된 업체들보다는 말씀드렸던 종합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조금 더 강세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이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실적도 그럼 좋을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섹터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결국 세트 업체들에 대한 반등 모멘텀이 조금 더 살아나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시장 전문 조사기관들에 따르면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스마트폰 출하량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막판까지 굉장히 강도 높은 재고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지만은 예. 저는 내년도 초반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매수 사이클은 조금 더 강화될 수가 있고 그렇군요. 예. 그 사이클의 초반에는 결국은 종합반도체 업체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반도체 핵심 키워드는 감산입니다. 감산으로 다 해결이 돼요. 감산이라는 것은 큰 반도체 기업들 투자 안 한다. 그러면 그 투자를 원래 받기로 했었던 장비, 뭐 소재, 부품 기업들은 악재일 수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보수적인 관점 주셨고, 투자를 안 한다는 이 큰 덩치의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일단 감산으로 인해서 당장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죠. 실적이 그 보릿고개를 넘어서 그 이후에는 분명히 확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관점에서 감산에 들어가는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진 요 국면에 매수하는 것은 괜찮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종목 살까요? 삼전, 닉스 중에서요. 좀 어려운 부분이겠지만은 저는 SK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예.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공급 사이클에 대한 축소가 나타났을 때는 아무래도 세계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디램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세트, 즉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사이클이 좀 버티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반도체 업종군들이 좀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그 상승폭에 대한 희석도가 자체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예. SK하이닉스는 아무래도 이제 퓨어 반도체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업황 사이클의 반등 시에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튀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이왕 반도체 관련 이슈로 사는 거면 반도체 비중이 높은 걸 사자 이런 포인트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도 있고 가전도 있고 P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희석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탄력도 측면에서 반도체만 본다면 SK 하이닉스 매수 가능하다.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포인트 다 받아본 와중에 네. 게임주를 어떻게 할까라는 전략까지 힌트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일단 기사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낙폭과대 게임주의 반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장세에서부터 이제 바통을 이어받는 네. 건데 로블록스가 이번에 뭐 이용자가 활성화가 됐다 이런 수치가 공개가 되면서 메타버스, 플랫폼, 게임, 클라우드 이런 많이 빠진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게임주들 많이 눌려 있었던 것들이 장 초반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밀려 있는 이런 종목들이 시장 분위기, 시장 대비했을 때 아웃퍼폼하고 있는데요. 자, 매년 11월에서 2월 게임 성수기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예, 위메이드 10월 25일 위믹스 3.0 메인 넷의 런칭 서비스, 요 이제 NFT 관련 그런 이슈도 맞물려 있고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은 몰랐던 건 아니고, 네. 예, 오늘 이제 낙폭과대 쇼커버링 물량도 좀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제 게임주에 대해서 그럼 반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 네.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의 보고서를 살펴봤을 때 가장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섹터가 게임주예요. 게임이요, 예. 그런데 이제 주가는 오늘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 게임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을 펀더멘탈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아무리 분석을 해봤자 미국 시장 내에서 성장주들 올라오고 로블록스 예. 올라오면 게임주들은 올라갑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그럼 게임사들의 지금 눈높이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분명히 안 좋아요. 왜냐면은 주요 게임사들의 신작 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주요 게임 다 밀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기존 게임들의 하락 속도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신작의 기대감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프로젝트 TL 정도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은 역시 이것에 대한 출시에 대한 물음표도 남아있고, 4분기에 예정되어 있었던 리니지 W의 2권역, 그리고 블레이드 앤 소울 2에 대한 아시아 권역의 출시 자체도 뒤로 밀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주요 게임사들의 전반적인 신작 모멘텀 자체가 모두 다 밀리면서 기대감을 굉장히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급등 흐름에 따라 결국은 소비 여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그냥 물가가 올라온 것뿐만이 아니라 금리에 대한 인상 사이클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금액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먹는 것, 그렇죠. 그리고 통신비 이런 것들은 쓸 수밖에 없죠. 약값. 그렇죠. 그런데 컨텐츠 관련 비용들은 자연스럽게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게임사들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 흐름 자체는 거의 과금 유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신적마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주가가 좋기 어렵다라는 거죠. 최근에 게임주들이 올라온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블록스의 급반등이 가장 큰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게임위원장의 최근 발언. 결국 이제 PT 게임에 대한 허용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이슈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국내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과거 로블록스라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이슈, 거기에 더해서 P2E 이슈와 맞물려서 주가가 가장 세게 급등한 기업 쪽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위메이드 맥스의 상한가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게임사들에 대한 주가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탈을 기반한 실적에 대한 안정성보다는 낙폭과대주 그리고 미국 시장의 주도주군 전일 급반등에 따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네.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의 시장을 보면 그동안 올랐었던 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네. 이런 것들 지금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못 갔던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소 게임인 건데 네. 일종의. 그러면 오늘의 패턴이 다시 뒤집힐 수 있을 가능성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온다는 말씀이신지. 그거는 그 누구도 모르죠. 그거를 모르죠, 어떻게 모르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시장이 낙폭과대주로 움직이면은 예. 2차전지 못 갈 수 있다. 예, 맞아요. 양극재 좋았던 것들 못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제 게임주들이 움직이는 환경 자체가 대외 변수가 엄청나게 바뀌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 속에서 며칠 뒤에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그러면은 중기적으로 네. 6개월이나 1년 뒤에 종목군들에 대한 어떤 쪽이 많이 올라갔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 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연말이 되면은 우리가 걱정했었던 핵심 물가 지표도 조금은 마이너스 권역으로 돌아설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지표들이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될 거예요. 하락 전환뿐만 아니라 하락 속도가 가속화될 거예요. 그러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높은 물가에 따른 소비 경기에 대한 둔화는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지금 연준에서 내년까지 금리 안 내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미국 월가의 전문가들은 지금 내년도 금리 인하 가능성은 60% 이상의 전문가들이 내년에요? 금리 인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 이것이 시장과 네. FOMC와 시장과의 간극이라는 거죠. 아. 그러면은 만약에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경기 상황 때문에 금리가 적어도 올라가지 않고 피크아웃을 칠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높아지게 되면은 과연 시장에서는 돈이 어디에 쏠릴까? 이런 오늘 올라가는 그렇죠. 그 게임주. 이런 쪽으로 쏠릴 인터넷.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해당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에 대한 추천을 드리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러한 논의가 조금씩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기존에 강했었던 기업들과 신규 성장주는 아니겠죠. 기존 성장주들 간의 싸움이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싸움들이 오늘 게임주들의 주가 상승으로 반영되는 것이다라고 시장을 이해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결론은 이제 모르겠다긴 한데 예, 반도체 배터리, 게임주, 많이 눌린 성장주, 시속 게임 요 사이클이 이제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거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너무 하루살이 마인드로 네. 일희일비하는 투자자의 마인드로 질문을 드렸는데 그럼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네. 6개월 뒤에는 어떤 산업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차곡차곡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이것도 아까 오전에 정말 굉장히 고민을 해봤던 예. 내용인데요. 저는 현 시점에서 YTD 혹은 앞으로의 수익률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정말 바닥권에 놓여져 있는 많이 빠진 성장주들을 조금씩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오.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예. 뭐 하루 이틀 상관의 문제는 아니고요. 6개월, 1년을 봤을 때는 분명히 해당 기업들 주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는 해당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도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진짜 내년 초 정도부터는 이제 모아가실 것 같아요. 지금 종합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된다면 지금 네. 당장 아니더라도 이제 금리 피크아웃 논의가 본격적으로 나올 때 볼만한 성장주 많이 밀린 거 어떤 기업 보세요? 그거는 이제 역시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말씀드린 저는 이제 주도주 예측 안 한다. 그냥 예. 시장 올라올 때 제일 센 놈이 주도주다 이렇게 말을 하고 네. 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올라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고밸류 대표 주자들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저는 낙폭과대주들 올라올 때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게임주들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조금 고민스럽고 그렇다라고 예. 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또 하나의 밸류 매력도가 밸류 부담이 완화된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네이버 카카오네요. 돌고 돌아. 근데 이제 카카오는 조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 네이버에 대한 네이버. 전반적인 흐름은 그래도 이제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질문하기 전에는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안개 속을 걷는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안개가 살짝 거친 느낌이었습니다. 방향을 조금 제시해 주셨네요. 기억해 보도록 하죠. 이제 네이버가 결국 괜찮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예요.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